제가 실제로 진행한 이혼 사건에서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이분들이 파탄이 난 이후에 이제 전 남자친구였던 분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혼인관계 중에도 이 전 남친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혼 사유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혼 소송 중간에 갑자기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입국 기록을 떼었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법박사 오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간남, 상간녀 누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산다. 정확한 호수는 기재하진 않았지만 현수막이 집 근처 그리고 회사 근처에 게재되어서 많은 화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곳이냐? 통쾌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 상간소송에서 증거 수집 방법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리고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위험성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갖춰지면은 너무나 좋겠지만은 증거가 없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황이 확실하다면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라면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서 그리고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통신사의 문자나 통화 수발신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문자의 구체적인 내용 예컨대 사랑해, 잘자 내상 이런 식의 워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야심한 시각에 이렇게 자주 혹은 업무 시간 중에 이렇게 자주 문자를 수발신하고 통화를 이제 계속한 것은 불륜 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소송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톡의 로그 기록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로그 기록은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원래는 6개월이었다가 최근에 3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개시하시자마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카카오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새벽 1시 40분 이럴 때 열 몇 개의 카톡을 계속해서 빠르게 주고받았다 라고 하면 둘의 친밀한 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출입국 기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한 이혼 사건에서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이분들이 파탄이 난 이후에 이제 전 남자친구였던 분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혼인관계 중에도 이 전 남친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혼 사유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혼 소송 중간에 갑자기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입국 기록을 떼었는데 그 현재 함께하고 있는 그 전 남친분 이제는 현 남친이 되신 거죠. 그 전 남친분과 혼인 직후에도 결혼식 직후에도 그리고 심지어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도 해외여행을 함께 간 그런 내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혼 소송에서 이제 밝혀져서 우리에게 유리한 이혼이 가능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요즘에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제 통화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블랙박스에 녹음이 됩니다. 그러면 블랙박스 메모리를 취득하면 그 녹음된 통화 내역, 어디를 가는지, 주차를 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것, 혹은 상간녀나 상간남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블랙박스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멀티 프로필도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사실은 어떠한 제품을 샀다라는 구매 내역만으로는 사실은 증거 자료가 되게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매 내역과 더불어 상간녀 혹은 상간남의 그 프로필에 이 사진이 떴다.
받은 선물 이러면서 뭐 하트와 함께 이 선물을 띄웠다라고 하면 그 캡처 내역과 함께 상간의 증거 자료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소송 중간에도 법원을 통해서 증거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이 소송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소송 중에도 CCTV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이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라고 좌절하시기보다는 그 정황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이게 충분히 의심스럽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신 이후에 취득할 수 있는 증거들로 소송의 승소 여부를 가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간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예컨대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분노와 감정을 참지 못해서 그 감정을 분출해 버리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다른 증거가 없어도 자백만으로도 인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좀 낮추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들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이것 또한 상간의 유력한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모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어려우시겠지만은 화를 억누르시고 감정의 분출을 좀 한 템포 참으시고 뭐 변호사라든지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분과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증거가 전혀 없는데 탐정을 써야 되느냐, 흥신소를 써야 되느냐, 변호사님 알고 계시는 탐정이나 흥신소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탐정의 업무가 일부 이제 합법화되면서 탐정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그 흥신소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증거의 수집이 사실은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하거나 불법적인 증거 수집인 경우도 사실상 많거든요. 내가 탐정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딱 그 탐정을 쓴 뭐 일주일 동안 혹은 2주일 동안은 안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돈만 날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증거의 수집 방법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사실 이거예요. 상간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간소송의 진행 여부 자체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저희 법인을 이제 찾아오신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 있었는데 20여 년 전에 이제 남편이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20몇 년 전에는 이제 딸이 너무 어렸고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너 상간소송 제기하면 이제 동네 망신이다. 뭐 생활비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너 이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겁을 먹고 이제 상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혹으로 남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쏟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소멸시효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참담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을 내가 참고 지나가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순간 참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존중받을 만한 선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으로 마련된 합법적인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한번 변호사와 함께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나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이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상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